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슈가 많아서요. 지금 방금 보셨지만 뭐 이것부터요. 이준석 대표 오늘도 호남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30% 호남 득표를 하겠다고 하고 뭐 청년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긴장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을 포기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국민통합 차원에서 저희도 제가 대구 사람 의원 모임도 했고 또 제가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가덕도 신공항을 제가 아주 2년 전부터 주장해 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저희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호남에서 많은 이런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당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화하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는데, 아유,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내에서. 네, 3시간 반 동안 진지한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당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네. 저도 이제 워낙 서로 간에 시각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결론과 목표는 똑같지만 방법론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네. 당 지도부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이것을 이제 묻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의원님들이 3시간 반 동안 진지한 토론을 하고 80% 이상 투표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결까지 해서 오늘 결론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큰 문제가 나쁜 결정이든 좋은 결정이든 네. 결정할 시기를 놓치고 계속 질질 끄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정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일부 이제 완화를 결정했는데, 네. 어떻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더 추진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이제 일단하게 된 겁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 면세 문제가 일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네. 이제 임대사업자 문제는 정부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제가 역점을 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1만 세대 이상 추진이 될 텐데 네. 그걸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송 대표 리더십이 좀 기로했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지금 하나가 더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인데요. 네. 원래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미뤘습니다. 왜 미룬 건가요? 60번 이상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요청을 해서 네. 또 대선 주자들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네.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부동산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것까지 같이 네. 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면 네, 아까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 동안 좀 대선 주자들도 좀 직접 만날 네. 계획이신가요? 네,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들어야죠. 각자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겠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근데 예, 예. 대선 주자님들이 다 생각은 우리 당의 대선을 활성화시켜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조기 원래 우리 당헌 당규대로 9월 날에 180일 전이니까 그때 결정한 게 맞느냐 11월에 한 게 맞느냐의 논란인데 네. 어느 한쪽이 100% 맞다 틀리다 하기가 어려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결단을. 이것은 의원총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네. 당무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현행 우리 당헌 당규상은 180일 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대표의 권한이니까 네. 쭉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표님 생각은 이제 9월 9일 예정대로 하는 쪽,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는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던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100%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칙을 변경하려면 네.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전당대 출마해서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은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네.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룰을 고치지 않겠다. 네.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해왔고
언행일치를 주장한 송영길 이 체제에서 네. 그런 말의 원칙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으로는 무조건 매듭을 지으시는 겁니까, 이것도?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하나 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경선 룰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권리당원의 이 투표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리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거는 당 대표 경선입니다. 아, 당대표 경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대선과는 상관없고요.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 이제 투기 의혹 12명 지금 이제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탈당을 한 의원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이미 탈당계를 이제 냈고요. 냈고. 근데 처리는 대략 아직 안 됐고. 지금 이제 4분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8분은 이제 당의 결정에 승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은 언제까지 좀 이렇게 탈당을 기다리겠다 시한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우리 비례대표 의원 2분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 다음 주에. 그 나머지 2명은 지역구 의원은 계속 설득을 해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4분이 남았죠. 4명이 남았으니까요. 자, 송 대표 이제 취임 후에 여러 이제 변화에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제 대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좀 비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높은 것을 정권 재창출로 만들려면 네. 당권 교체를 통해 네. 당이 변화돼서 네. 민주당의 실망에 떠났던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쳐다보게 되고 네. 그래도 집권당이 한 번 더 해야 네. 이 국정이 안정될 거 아니냐. 특히 아시다시피 174분, 12분이 탈당 162명의 과반수가 훌쩍 넘는 집권 여당이 네. 앞으로도 2년이 넘게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 대통령이 이 국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오도 가도 못한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국민에게 겸손하고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네. 우리 곁을 떠났던 저는 많은 중도적인 분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상대인 이제 야권 얘기를 좀 해보면 다음 주 일요일쯤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 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어떤 정당이든지 상대 후보가 나오면 검증을 하는 거죠. 꼭 네. 그게 뭐 따로 무슨 준비하는 게 파일이란 표현을 써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아니고. 네. 어떤 정치적인 무슨 공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식견과 또 도덕성과 이것을 검증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대선 아까 보도를 보셨는데 아까 윤석열, 최재형 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지금 야권 대선 주자가 되는 상황. 전에 좀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도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가장 권력이 큰 곳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장관도 아니지만 이분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 그것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 후보로 나간다는 것은 네. 후배들을 위해서나 앞으로 감사원과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도의적으로도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일종의 갈라서는 모습이 과연 타당할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장관이나 여러 그쪽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런 우리 반성이 필요하죠. 네. 사실 인선 과정에서 과연 네.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냐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 꼭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추경을 이제 또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는데요.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뭐 얼마 정도 지금 받게 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직 이번에 좀 논의를 해보셔야겠다. 3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 손실보상법이 이제 네.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올 것이냐.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갭을 같이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도 좀 바쁜 한 주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